네, 글로벌 전략가들 함께 하실까요? 심도 있고 더 날카롭게 분석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이슈부터 국내 증시 전략까지. 그랜드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어제부터 좀 주목하는 건 트럼프 2기 내각. 네. 이제 구성에 주목하면서 미증시는 좀 숨고르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는 잠깐 시장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랠리가 끝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더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미증시 기준으로? 네, 미증시 기준으로요. 다른 것보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추세가 뭐 노랜딩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월 18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3분기 주요 기업이 이제 호실적 발표했고 4분기 가이던스 상향 발표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추세 안에서 지금 지난주에 트럼프의 어떤 규제 완화 수혜주, 그 다음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소비 확대 수혜주가 지금 계속 여기에 지금 올라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죠, 뭐 AI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금융, 코인, 뭐 정유, 원전, 방산, 항공까지 이런 부분들이 잠깐 쉬어가긴 했지만은 반대로 연준의 기준금리나 소비 확대 수혜주들은 그래도 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강세를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수혜주라든지 연준의 뭐 소비 확대 수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지수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그게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S&P 500 지수가 6,000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어제 잠깐 밀리긴 했지만은 나스닥도 뭐 거의 2만 선에 지금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미 천장이 뚫렸다고 본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증시로 봤을 때는 규제 완화 수혜주와 미국의 소비 확대 수혜주, 그러니까 연말 랠리를 미증시는 확실히 좀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6천을 잠깐 돌파하고 지금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만 천장이 뚫렸기 때문에 미증시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근데 집중되는 부분은 규제 완화와 미국 소비 확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 돌파했습니다. 트럼프발 강달러 효과. 자, 시장에서는요, 달러와 국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파월 의장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그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네, 나옵니다. 네. 자, 현재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고 노동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소비를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경제정책을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둔화 이런 부분들을 통화정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실물경제에 직접 개입해서, 그러니까 유가도 낮추고 뭐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도 낮추면서 이런 부분을 행정부가 직접 실물경제에 개입해서 하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고 서로 이제 갈등이 요구되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나 트렌드가 스톱이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연준은 혹시나 모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최대한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제적으로 미리 좀 내려놓고 예.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보고요. 만약 정책적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차피 트럼프하고 이런 연준의 그러한 이제 목표는 같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지속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트럼프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반대로 본다면은 이때는 다시 또 연준의 통화정책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같다, 그러나 방식이 틀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게 이제 달러 강세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저에는 이제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달러를 통해서 지금 수입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인상이 지금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됐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를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재정 균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채권이라든지 발행도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완화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달러 강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기 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평균이 한 97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 105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넘어섰네요. 행정부가 사실 더 강달러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려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달러화는 지금 102에서 105 정도 이 정도의 지금 그 박스권에서 지금 강세를 시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달러 강세가 기존에 이제 9월 30일 한 114까지 이제 인덱스가 올라가긴 했었어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다. 일단 박스권 안에 당분간은 갇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는 1,407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지금 네.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와 강세에다가 북한이 이제 러시아 파병에 대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지금 섞여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1,500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400원이 돌파가 되면은 항상 한국은행이 개입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월 28일에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정부부채, 그다음에 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나 추가금리 인하 가능이 좀 보여지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북한의 좀 러시아 파병은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집권하자마자 얘기되는 게 전쟁 종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연말까지 한 1,400 수준에서 1,400원 수준에서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선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그리고 2002년 세 차례뿐이기 때문에 금융쇼크를 예사롭게 좀 넘어갈 일이 아닌데 그래도 1,400원 정도에서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해서 연말까지는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가겠다 그런 염려는 조금 덜합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1기 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네네. 2기 때에도 만약에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달러와 강세가 우리가 생각하시는 뭐 110, 1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와 국채는 당분간에 아무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네,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달러 국채 거기다 한 가지가 더 비트코인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6시 19분 정도에 9만 달러 사상 처음 돌파 네. 자, 속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은 가상화폐 네. 가시 전성기 네. 이렇게 좀 이꼴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지금 침울한데 가상화폐 관련주만 좀 강세 흐름을 보였기에 네. 지금 네. 관련해서 전략들 좀 세워주세요.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이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내온 공약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취임하면은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해서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녹스빌에 보유한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는 일단 의회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금이 국채라든지 금 외화의 한정에서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국가가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엘살바도르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좀 다른 정책이다라고 보신다면은 일단은 이 준비금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취임 전까지는 비트코인 중심의 실물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매수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암호화폐 성지로 미국을 이제 성장 발전시키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규제 완화 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될 이제 그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다음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예정인데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스위스라든지 싱가포르 모델을 갖고 간다. 즉 시장에서 ICO죠. 이니셜 코인 오퍼레이라는 그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9년대 메타가 리브라를 발행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 연준의 반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대로. 근데 만약에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메타, 애플, 뭐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왕국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달러라든지 중앙은행의 어떤 중심의 통화 정책을 코인 시장 중심의 어떤 재정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취임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플랫폼 코인을 직접 투자한다든가 토큰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코인베이스 이제 글로벌 같이 뭔가 거래소 왜냐하면 자산 화폐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관련된 주식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아마 투자적으로 보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 대신 정작 이더리움에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 그 7일간에 비트코인이 28%, 이더리움이 37%, 도지코인이 146%. 네,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예, 도지코인은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자기가 보유하고 또 자랑하는 또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취임 전까지는 이런 코인들의 종목들이 우선은 시장을 끌고 간다고 저는 보여주는 거고요. 그 취임 이후에는 일단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다. 그때는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약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 네. 예. 저는 한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보시는군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현재.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 이전에 이미 리스크 관리 해지 차원에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네. 코인을 일단은 정리를 한 포지션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 정리했다가 다시 당선되니까 포지션을 급하게 지금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이 지금 가격이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아마 당선 전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져 갖고 한 10만 달러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임 전까지 비트코인 10만까지 가능. 지금 대표님의 전망 분석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국민주로 꼽혔던 삼성전자 정말 7년 전으로 주가가 회귀했습니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 늪에 빠져버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약세면 코스피가 갈 수도 없죠. 뭐 네. 2,400, 뭐 2,300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우울하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미 뭐 지난번 나왔을 때 4만 원대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가장 큰 게 외국인 매도세인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보다는 기술적으로 경영적으로 AI 상품이라든지 파운드리라는 흐름에 뒤쳐져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 이제 그 매도가 이제 스톱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제시해야 된다. 뭐 단순하게 인력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외인 지분율이 56%가 최고치에 있었는데 지금 5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외인 지분율이 50%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사실 4만 원대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또 근본 트럼프 행정부가 또 집권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불리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또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을 짓고 있는데 D램과 팹리스 공장입니다. 이미 TSMC는 12월 달에 지금 준공을 한다고 지금 완공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공장도 불리하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HBM 공장을 짓고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거기 이제 정부의 이제 값싼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삼성전자는 요 부분까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약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국내 반도체 보조금 삭감 우려로 트럼프 피해주로 얘기되고 있는데 4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네요. 네, 네. 예. 네. 외인 지분율이 일단 그 매도세가 멈춰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매도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지수로는 완전 약세인데 미국과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극과 극의 지금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선거 전에 한번 털고 하시는 게 어떻겠냐 리스크 관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 다시 이제 재조정해야 된다면은 일단 국내 주요 업종이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에서는 일단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장 업종 내에서 경쟁 위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 밸류체인이 조금 더 지금 타격이 덜하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LG 엔솔 같이 이미 공장을 미국에 갖고 있는 경우에 사실 관세 이런 것을 다 회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미국 내 제약도 미국 내 수출하는 그런 제약사보다는 기술 판매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화 약세 수혜줄 자 연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때는 지금 자동차와 같이 이제 미국 관세 장벽보다는 조선주라든지 방산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방산 쪽.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